화려한 날들 숨겨진 아들의 귀환. 밤 9시. 조용한 대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 평온한 집은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성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 한마디로 고성희의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고성희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그리움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 하나 없이 차가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우진, 25년 전 그녀가 버렸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진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성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손님인가? 회장님, 그게. 말을 잇지 못하는 고성희의 눈동자 속에는 공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들을 향해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 고성의 이사장의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순간 박진석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뭐라고? 고성희는 황급히 우진을 끌고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미쳤어? 왜 여길 찾아와? 우진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산다는 거 알았어요. 그냥 같이 살고 싶었어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건 엄마가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전 한 번도 동의한 적 없어요. 고성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진아, 제발 부탁이야. 내가 나타나면 모든 게 끝나. 회장님이 알면 나도 끝나고 너도 끝나. 전 상관없어요. 엄마가 끝나든 회장님이 절 버리든. 우진의 눈에는 오랜 상처가 번졌습니다. 전 그냥 엄마랑 같이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안 돼. 고성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넌 절대로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어. 절대로. 그리고 그날 밤 우진의 머릿속에는 멀어진 25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1999년 제주도의 한 허름한 단독주택. 젊은 고성희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술에 취한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고함쳤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언제까지 저의 울음소리 들어야 해. 고성희는 두 손으로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제발, 조용히 좀 해줘요. 문은 거칠게 열리고 남자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애를 어디 맡기든가 해. 내가 잠도 못 자겠어.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이잖아요. 증명이라도 해봐. 그의 손이 고성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고 고성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음 날 병원. 의사의 말은 그녀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고성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통장엔 단 3만 원.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미안해, 우진아. 엄마가 널 지켜줄 수 없네. 그로부터 2년 뒤 고성희는 아기 우진을 안고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 건강이 안 좋아 보이네요. 왜요? 저는 복지시설에서 일해요. 치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며칠 후 고성희는 시설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정부 지원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주말마다 면회 오시면 됩니다. 그 말에 고성희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를 치료해 줄 수 있나요? 그렇게 우진은 시설에 맡겨졌습니다. 3년 뒤 고성희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사람. 그가 바로 박영나의 아버지였습니다. 결혼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고성희는 망설였습니다. 저 아이가 있어요. 괜찮아요. 같이 키워요.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에 남겨진 첫째 아들 우진의 존재를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과거를 버리고 새 삶을 택했습니다. 1년 뒤 건강한 딸 영나가 태어났습니다. 고성희는 아기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우진은 시설에서 자라며 점점 엄마의 발자취를 잃어갔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오던 엄마. 그 다음엔 석 달에 한 번. 그리고 결국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우진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버린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 재벌 회장 부인으로 살고 있대. 그 이름은 고성희.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현재 정원 한켠에서 마주 선 두 사람. 고성희의 눈빛은 흔들렸고 우진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엄마, 저는 시설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주말마다 온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결국엔 오지 않았잖아요. 바빴어. 살기 위해서 영나 키우느라 바빴어. 영나? 영나는 엄마 딸이고 전 왜 아니에요? 영나는 달라. 뭐가 달라요? 둘 다 엄마가 낳은 자식인데. 그때 박진석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성희야, 저 애가 누구야? 우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고성의 이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친아들이기도 합니다. 박진석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진은 봉투에서 낡은 출생 증명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 어머니 고성의 아들 김우진. 그날 밤 박진석의 집 거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때는 정말. 그때? 박진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때 당신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당신은 숨겼지. 영란은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진짜예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너보다 3살 많은 엄마의 첫째 아들. 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거짓말 아니야. 우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널 선택했고 난 버렸어. 그만해.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박진석의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관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성혜 씨, 내일 당장 집에서 나가요. 당신이 나한테 한 거짓말 절대 용서 못하겠어요. 그날 밤 모두 잠든 집 앞에서 고성희는 차가운 공기 속에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잃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은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지은호.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넌 아직 내 딸이야. 넌 나의 피야. 그녀의 입가에 천천히 번지는 미소. 그리고 낮게 울리는 속삭임. 이제 다시 내 세상을 되찾을 시간이야. 고성희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지은호, 그리고 그녀의 주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내 피를 가진 아이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그날 새벽 비가 내렸습니다. 텅 빈 모텔방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고성희의 흐트러진 숨소리를 대신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흩어진 약봉지와 찢어진 신문지, 그리고 박진석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문질렀습니다. 당신이 날 버린 게 아니야. 나도 버림받은 거야.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저장된 이름 하나를 눌렀습니다. 지은호. 화면에 뜬 이름을 바라보며 고성희는 오래된 상처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직 하나 남았지. 내 피, 내 살. 며칠 뒤 지은호의 카페. 은호는 출근하자마자 우진에게서 도착한 문자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은호야, 아버지를 만났어. 진실을 다 얘기했어. 엄마는 쫓겨났고 이제 나도 가족이야. 은호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도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래.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지혁이 카운터 너머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호 씨 괜찮아요? 아, 네, 그냥 친구 일 때문에요.
지역은 커피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도 결국 잘 되길 바랐던 거겠죠. 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여자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 그리고 낯익은 얼굴. 은호는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이사장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은호 씨. 고성희는 카운터 앞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 부탁해요. 라떼로. 은호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회장님 댁에서. 아, 그 일?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평소의 우아함이 아니라 어딘가 비틀린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세상은 진실을 견디지 못하는 법이죠. 지역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여긴 어떻게? 지역 씨 여전하네요. 예전처럼 정의롭고 깔끔하고.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에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커피를 내밀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사장님 따뜻하니까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은호 씨.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엄마의 손맛 같네요. 순간 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성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뭔가 기이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모텔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카페, 출근길, 강호의 학교, 성재의 회사, 그리고 우진의 모습까지. 그녀는 사진을 나열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모두 나를 버렸지. 하지만 피는 거짓말하지 않아. 내가 만든 세상 다시 되찾을 거야. 그녀는 은호의 사진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너만 있으면 돼. 내 마지막 희망, 내 피, 내 심장. 며칠 후 박진석의 집. 아침 식탁엔 우진과 영나 그리고 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듯 보였지만 그 평화는 위태로운 균형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석은 조용히 말했다. 우진아, 오늘 병원 같이 가자. 건강검진 예약했어. 네, 아빠. 그 목소리엔 여전히 어색함이 묻어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어 앞에 서 있는 사람 고성희였습니다. 진석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그냥. 아이들 얼굴 좀 보러 왔어요. 당신이 볼 자식은 없어졌어요. 진석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님,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그녀는 영나를 바라봤습니다. 영나야.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영나의 눈은 냉담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아니잖아요. 고성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를 버리는구나. 그날 밤 고성희는 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와 마주 앉은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 아이에게 필요한 수술이 있어요.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해요.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환자 이름이 김우진 씨 맞죠? 네. 제 아들입니다. 가족 중 혈액형이 맞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가능할 거예요. 고성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피, 내 딸. 넌 분명 맞을 거야. 며칠 후 지은호의 카페 뒷골목. 어둠 속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그 아이 다치게 하지 마요. 단지 조용히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네. 그날 밤 은호는 퇴근길에 누군가에게 팔을 잡혔습니다. 누구세요? 조용히 하세요. 순간 뒤에서 검은 천이 덮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호 씨? 텅 빈 카운터, 꺼진 조명. 책상 위엔 은호의 가방만 놓여 있었습니다. 지역은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그는 곧바로 은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찾지 마요. 은호 씨는 곧 돌아올 거예요. 단지 엄마 곁에 조금만 있어줄 뿐이에요. 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성이. 어두운 별장 지하실. 은호는 의식을 잃은 채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 선 고성이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엄마야. 이사장님? 아니야. 이제 엄마라고 불러야지. 무슨 소리예요? 왜 이러세요? 너는 내 피야. 내 심장. 내 존재의 증거야. 우진이는 병이 있어. 그 아이를 살리려면 내가 필요해. 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설마. 제 피를? 피뿐만이 아니야. 내 몸, 내 골수, 내 모든 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어. 은호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그건 살인이에요. 아니야. 고성이는 손을 떨며 웃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야.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멈춰요, 고성이. 지혁과 경찰이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지은호 씨, 지혁 씨. 은호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고성희를 제압했습니다. 고성애 씨 불법 감금 및 불법 시술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고성희는 포승줄에 묶이면서도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나는 내 아이를 살리려 한 것뿐이야. 당신이 한 건 집착이에요. 지혁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엄마는 널 사랑했어. 단지 너무 사랑해서 미쳐버린 거야. 그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은호는 무너져 내리듯 울었습니다. 지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뒤에서 어딘가 CCTV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서류 한 봉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유언장. 유언장과 피의 상속.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고 생각한 순간 박진석의 마지막 유언이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고성희의 첫째 아들에게 남긴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판다였습니다.